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피터 레빗을 살펴보면서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동사를 같이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설명이 너무 빠르다, 좀 그렇게는 하면 너무 어렵다라고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조금 자세히 동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 영어 문장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주어, 동사. 이거는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뭘 했다. 요 해당하는 뭐뭐 했다, 뭐뭐 한다. 요 해당하는 요 부분이 바로 동사거든요. 근데 이 동사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종류는 크게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3개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3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비동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동사, 그리고 세 번째가 조동사거든요.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비동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동사의 생김새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be라고 부르는 건 그냥 원래의 기본 형태고 이 친구는 좀 주어가 뭐냐에 따라 또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좀 계속 변신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신을 하냐면 주어가 I일 때는 I am, 그리고 주어가 you일 때는 you are, 그리고 이게 이제 어려운 용어도 아닌데 사실 I는 1인칭이라고 부르고 you는 2인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2개를 뺀 나머지는 다 3인칭이거든요. 저는 이건 3인칭을 위해서 이 용어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I나 you가 아닌 나머지일 때,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개일 때, 단수일 때 그럴 때는 is를 사용해요. 3인칭 단수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 그녀, 사과 하나, an apple, 이런 것들, 모든 것들, 하나를 뜻하는 모든 것들, 나랑 너를 뺀, 그런 건 다 3인칭 단수인데 그럴 때는 is를 쓴다. 그리고 또는 I는 나잖아요, 나. 근데 우리, 복수형이죠, 우리들이니까. 이럴 때는 we are를 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너랑 너희들이랑 다 똑같이 you거든요. 그럴 때는 똑같으니까 그냥 are를 쓰고요. 그 다음에 3인칭인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일 때, 그러니까 여러 명, 그들, 사과 여러 개, 이럴 때는 3인칭 복수일 때는 다 are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다 현재형만 살펴봤는데요. 과거형, 뭐뭐 했었다 할 때는 I was, you were, 그 다음에 he, she, it was, we were, you were, 그 다음에 they were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은 장문을 하는 단계도 아니고 문법 문제를 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구분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는 하시면 좋으냐면 이게 비동사구나, 보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비동사구나 이걸 알아보시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독해를 하는 단계에서는 계속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시니까 아유 왜 이렇게 뭐가 많냐,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하는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원서를 읽기 위한 그 문법을 복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비동사가 어떤 모양으로 실제로 생겼는지를 봤으니까 의미를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비동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이건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 이 비동사가 문장에서의 그냥 주요한 동사 딱 하나로만 쓰였을 때, 문장을 봤는데 여기 비동사 하나만 있다, 동사가. 그럴 때는 보통은 이다, 있다 이렇게 사용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e is a boy. 자, 그는, 여기 동사 요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소년이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He is in a house. 그는, 이것도 여기 동사 하나잖아요. 집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이 비동사가 쓰임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동사 하나로만 얘가 이제 주요 동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가 있냐면 여기 비동사가 있고 뒤에 이렇게 결합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뒤에 뭐가 올 때가 있냐면 동사의 ing 형태, 그러니까 다른 일반 동사의 ing가 붙어있는 형태, 이거를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라고 쓰거든요. 용어가 그냥 현재 분사예요.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의 ing 꼬리인 현재 분사가 올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근데 아주 가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의 의미로 쓸 때도 있긴 한데 이제 일단 기본으로는 이제 진행으로 보고서 할게요. 그리고 또 어떨 때가 있냐면 비동사가 있고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위에 것도 he's watching TV 하면은 보세요. 비동사 있고 여기 ing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비동사가 뒤에 뭐가 올 때가 있냐면 뒤에 이제 그 보통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동사의 PP 형태 또는 과거 분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형태가 올 때가 있어요. PP랑 과거 분사가 뭔지 제가 전에 독해하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요 아래 일반 동사 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비동사 뒤에. 이럴 때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수동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 그러니까 되고 있는 상태. 뭐 예를 들면 she was loved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비동사 과거형인데 그쵸? 여기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과거형의 PP 형태 she was loved 하면은 she loved something 하면은 그녀는 사랑했다. she loved him.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지만 이 위에서 보시면 비동사랑 PP 형태 이렇게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누구에 의해 사랑을 받았는지 나타내고 싶으시면 by 한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게 다예요. 비동사에 진짜 다예요. 그래서 별거 없죠. 다시 이제 보시면 비동사가 좀 설명할 게 제일 많아요. 나머진 별거 없어요. 보시면 비동사의 생김새 이렇게 뭐 am, was, were, are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은 주어가 뭐일 때 뭔지는 몰라도 괜찮다. 근데 이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게 비동사구나. 요것만 아는 정도면 독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의미는 만약에 이 비동사가 동사에서의 주요 동사로 사용이 되면 이다, 있다로 해석이 되고 그렇지 않고 뒤에 동사의 ing형인 현재 분사랑 결합이 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비동사의 이런 PP 형태가 사용이 되면 뭐뭐를 하는 게 아니라 뭐뭐가 되는 그런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게 진짜 전부예요. 별게 없죠. 일반 동사는 더 별게 없어요. 일반 동사는 그냥 우리 보통 뭐 보다, 먹다, 마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쓰는 그 진짜 일반 동사. 그게 일반 동사인데요. 일반 동사가 영어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보다 가 see잖아요. see 뭐 look일 수도 있는데 그 look도 한번 봅시다. 이 look은 이제 규칙적으로 변하는 친구인데 look, looked. 그리고 see는 see, saw, seen.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look처럼 look, looked 이런 식으로 d나 ed가 붙은 이렇게 d나 ed가 붙은 애들을 규칙 동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지 않고 꼭 d나 ed가 붙어서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형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see처럼 see, saw, seen 이렇게 뭔가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애들은 불규칙 동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꼭 세 개의 이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를
현재형 또는 기본형, 이게 가장 기본이 된 형태니까 그렇게 부르고, 두 번째 있는 형태를 과거형 이렇게 부르고, 세 번째 형태를 과거 분사형 또는 past participle의 약자여서 그냥 pp형, 그냥 부르기 쉽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일반 동사는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형은 그냥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형은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서 어렵지 않은데, 과거 분사는 얘는 도대체 뭔지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아까 비동사에서 비동사랑 결합을 해서 수동의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얘는 또 앞에 have랑 만나면 현재 완료, have나 had랑 이렇게 만나면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의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항상 뭐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의미가 살짝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딱 요거 하나만 봤을 때 규정 짓기는 좀 힘든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알아두시고, 일반 동사에서의 약간 애로사항이라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가 좀 꽤 많아요. 그렇긴 한데 계속 보시다 보면은, 문장에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뭐 그 나오는 게 다 그 녀석이 그 녀석이어서 이제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하나가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는 요 앞에 있는 조가 이게 도울 조자예요. 도울 조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동사 앞에 써서 동사의 그 의미를 좀 도와준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can 혼자로는 쓰일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I can help you 로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can이 없다면 나는 돕는다 너를 이런 뜻이지만, 여기에 can이 있으면 나는 도와줄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may도 있죠.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또는 뭐뭐 해도 좋다 이런 뜻도 가지고, 허락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형태인 might이랑도 같이 많이 쓰이는데요. 뭐 I may go to Japan this summer. 그래서 나는 일본에 올 여름에 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should랑 must가 있어요. should랑 must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조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같이 볼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독해할 때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must가 훨씬 더 이제 강한 의미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이것도 뭐 I should go home, 나 집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때 이 should가 이제 조동사라는 거 해서 이게 정말 그 동사의 종류 다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린 이 동사에 ing를 붙인 게 현재 분사, 그리고 이 동사가 세 개로 변한 거 요 마지막에 쓰이는 게 요게 과거 분사. 그 용어까지 같이 이제 잡아두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또 독해를 하다가 요거는 좀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시간이 너무 이제 오래 걸려서 따로 하나 잡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게 생길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